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울 스토리타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의 살인의 문 2권을 시작합니다. 한 권에서 열렸던 그 문, 그 너머에 있던 진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모든 비밀이 밝혀집니다. 뒤틀린 운명과 예측할 수 없는 반전의 연속. 지금 함께 들어보시겠어요? 시작합니다. 6장. 미국산 가구가 좋다고 구라모치는 말했다. 무엇보다 사이즈가 커서 좋다는 것이다. 10명쯤 앉을 수 있는 식탁이면 좋겠어. 파티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말이야. 그런 것도 있어? 8사람 정도가 넉넉히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은 몇 종류 있어. 나는 2사람을 수입 가구 코너로 데려갔다. 그곳에서 구라모치는 맨 먼저 그릇장에 눈길을 보냈다. 좋은데, 이거. 이 정도 크기면 크리스탈 접시들도 다 들어가겠어. 구라모치가 유키코를 보며 말했다. 유키코가 모은 식기들도 다 넣을 수 있겠고 말이야. 그 그릇장과 재질과 색상이 같은 식탁이 옆에 있어서 나는 그것도 구라모치에게 권했다. 지금은 6인용이지만 상판을 얹으면 8인용으로도 쓸 수 있어. 그거 좋은데. 구라모치는 식탁 표면을 쓰다듬으며 식탁과 장식장을 번갈아 봤다. 그것들이 자신의 신혼집에 놓인 모습을 상상하는 듯했다. 다음 순간 그의 눈길이 다른 물건으로 쏠렸다. 그는 식탁을 떠나 그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그 목표물을 본 내 마음은 한층 어두워졌다. 이봐, 유키코. 이거 어때? 구라모치가 자신의 아내가 될 여자에게 손짓했다. 그가 가리킨 것은 테이블과 같은 브랜드의 침대 프레임이었다. 사이즈는 더블. 꽤 큼직했다. 멋지긴 한데. 이거 그 방에 딱 어울리겠는걸. 전에도 말했지만 비좁은 침대에서 자기는 싫어. 그리고 벽지 색깔하고도 잘 맞겠어. 그리고 말이야 하고 소리를 낮춘 구라모치는 유키코의 귀에 대고 뭔가를 속삭였다. 그의 음흉한 표정으로 미루어 듣지 않아도 무슨 내용인지 알 것 같았다. 유키코가 민망한 표정을 지으며 아이 참 하고 그를 째려봤다. 나도 모르게 눈길을 다른 쪽으로 돌렸다. 2사람 사이에 육체관계가 있었구나 하고 나는 짐작했다. 애써 외면했던 이를 마침내 확인한 것 같아 마음이 한없이 가라앉았다. 이봐, 다지마. 일단 이건 결정. 침대 프레임을 가리키며 구라모치가 말했다. 재고가 없는 건 아니겠지? 알아볼게. 아마 있을 거야. 이 브랜드 물건이 배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거든. 그래? 그리고 이것도 좋은데. 그의 눈길이 침대 옆에 서랍장에 닿았다. 결국 구라모치는 침대 프레임 외에 식탁 세트와 장식장, 서랍장, 그리고 침대 곁에 놓는 탁자까지 사겠다고 했다. 총 구입액이 300만 엔에 가까웠다. 2사람을 계약용 탁자로 안내한 뒤 오렌지 주스를 가져다주고 여러 장의 전표를 작성했다. 다지마, 이거 전부 내 실적에 들어가는 거지? 구라모치가 물었다. 그렇지, 뭐. 그렇다면 다행이다. 이왕 살 거면 내 실적을 올려주고 싶었거든. 실은 내게 맨션을 중개한 부동산업자가 가격이 좋다면서 가구점을 하나 소개해줬는데 유키코가 내 얘기를 하기에 여기서 사기로 한 거야. 고맙다. 뭐야, 그게 다야? 좀 더 감격할 줄 알았는데. 그러자 유키코가 오사무씨 하며 팔꿈치로 구라모치의 옆구리를 찔렀다. 구라모치의 말보다 그녀의 그런 행동에 나는 더 낙담했다.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감격하기도 했고. 다만 뭐랄까 너무 갑작스러운 나머지 잘 와닿지 않아서 말이지. 워낙 오랜만에 만난 데다가 유키코 씨하고 결혼까지 한다니. 게다가 가구까지 잔뜩 사고? 구라모치가 유쾌한 듯 웃었다. 다음에 느긋하게 얘기 나누자. 내 사업 얘기도 들려주고 말이야. 너도 이런저런 일이 많았겠지만 나도 파란만장했어. 정신없이 오르락내리락 했지. 지금은 무슨 일을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자면 주식이야. 주식? 예상 밖의 대답이었다. 주식회사의 주식 말이야. 팔고 사고 하면서 이익도 봤다가 손해도 봤다가 하는 거. 그걸 판단 말이야? 내 말에 구라모치가 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주식을 팔 리 없잖아. 그건 다음에 설명할게. 재미있는 사업이야. 그가 희죽거리며 말했다. 알았어.
하여간 성공한 건 사실인 모양이네. 맨션도 샀다니 말이야. 좀 낡긴 했지만 도쿄에 있지. 구라모치가 가슴을 조금 내밀었다. 이사하고 나서 자리 잡히면 연락할 테니 한번 놀러와. 그때쯤이면 오늘 내가 판 가구들이 제자리를 잡았을 거야. 부럽다. 너도 힘내야지. 다음에 천천히 얘기 나누자. 구라모치의 말에서 나는 뭔가 꿍꿍이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런 생각이 얼굴에 나타났는지 그가 미간을 찌푸렸다. 그렇게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지 마. 이번에는 사기에 가담한 게 아니니까. 그렇지? 구라모치가 동의를 구하자 유키코도 생글거리며 이번에는 믿어도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했다. 두 사람을 입구까지 배웅하고 사무실로 돌아왔지만 답답한 마음이 가시지 않았다. 큰 거래를 성사시킨 것이 기쁘기는커녕 마음속에 굴욕감만 소용돌이쳤다. 구라모치에게 유키코를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 두 사람이 꾸릴 가정에 놓일 도구들을 골라주기까지 했다. 유키코가 만든 음식을 구라모치가 먹을 식탁과 구라모치가 유키코를 안을 침대. 그날 상사는 내 판매 실적을 칭찬했지만 나는 그 말이 한마디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말은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리라. 유키코와 재회한 후로 나는 하루하루가 즐거워서 어쩔 줄 몰랐다. 그런데 구라모치를 만난 후부터는 무슨 일을 해도 기쁘지 않았다. 판매를 건성으로 하자 실적도 떨어졌다. 대체 왜 그러는 거야? 어디 안 좋은 데라도 있어? 사무실에 멍하니 앉아있는데 상사가 물었다. 아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 요즘 자네 좀 이상해. 어제도 살 것 같은 고객을 놓쳤다면서? 아, 네. 동료가 일러 바친 게 분명했다. 전통식 장롱을 사러 온 중년 부부가 이것저것 자꾸 묻자 대답하기가 귀찮아서 서둘러 살 필요 없다는 식으로 말해버리고 만 것이다. 그런 식으로 하면 곤란해. 컨디션이 안 좋으면 휴가라도 가든지, 그게 아니면 제대로 하든지 해야지. 죄송합니다. 상사가 또 뭐라고 하려는 찰나 전화벨이 울렸다. 그가 수화기를 들고 잠시 얘기를 나누더니 나를 바라봤다. 손님이야. 자네를 지명한 모양인데 잘 좀 해봐. 네? 나는 고개를 숙인 뒤 사무실을 나왔다. 잠시 일을 쉴까 어쩔까 고민하면서 의욕이 전혀 없는 상태로 안내 데스크로 향했다. 그런데 고객의 이름을 확인한 순간 모든 잡념이 말끔히 사라졌다. 우에하라 유키코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왔던 것이다. 로비에 나가보니 유키코 혼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안심하기는 일렀다. 지난번처럼 구라모치가 어디선가 나타나는 게 아닐지 의심스러웠다. 그녀는 그런 내 경계심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빙긋 미소 지었다. 안녕하세요. 구라모치는요? 나는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그녀의 미소가 쓴웃음으로 바뀌었다. 지난번에는 미안했어요. 그 사람, 그렇게 아이 같은 구석이 있어요. 정말 혼자 왔어요. 네, 혼자예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거렸다. 커튼을 다시 한번 보고 싶어서요. 알았어요. 안내하죠. 마음이 복잡했다. 그녀를 구라모치에게 빼앗겨 그토록 충격을 받았는데도 다시 만나자 기쁨이 솟았다. 그녀가 보고자 하는 커튼이 그들의 신혼집에 걸릴 물건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지만 더는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나는 전처럼 상담 여직원을 불러 유키코가 커튼을 선택하는 것을 돕도록 했다. 상담 여직원은 유키코에게 집 분위기와 창문의 크기 등을 물었다. 나는 유키코가 대답하는 것을 옆에서 들으며 머릿속으로 구라모치가 샀다는 맨션의 구조를 그려봤다. 방 2개의 거실과 식당, 부엌이 딸린 집, 그것도 꽤 넓었다. 지난번에 그들이 산 식탁 세트와 그릇장을 상상 속에서 배치해 보니 잘 어울릴 것 같았다. 이번에는 질투의 불꽃이 타오르지 않았다. 그렇다고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고 은근히 검은 연기만 피워 올렸다. 커튼을 결정한 후 우리는 로비의 응접 세트에 마주 앉았다. 유키코 씨가 구라모치와 결혼을 하다니 기분이 정말 묘해요. 다지마 씨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죠. 몇 년 동안이나 만나지 못했으니까요. 사귄 지 꽤 오래됐나 봐요? 그런가? 그녀가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4년 정도 됐나? 하지만 가벼운 데이트는 그 훨씬 전부터 했어요. 마키바 씨 사건을 계기로 친해졌나요? 그런 셈이죠. 그 사건 때문에 자주 만났으니까요. 나는 동서 상사의 사표를 내고 얼마 후 마키바 할아버지를 찾아갔던 일을 떠올렸다.
그때 마키바 할아버지도 유키코도 나를 거부했었는데 구라모치는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데 성공한 것이다. 전에도 잠깐 물었던 것 같은데 재판에서 이긴 건 아니죠? 네, 재판 같은 거 해봤자 돈을 언제 돌려받을지도 모르고 설사 돌려받는다고 해도 얼마 되지 않을 거라고 그가 말했어요. 그럼 구라모치가 뭘 어떻게 한 거죠?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가 아직 동서 상사에 있을 때 마키바 할아버지의 해약 절차를 마무리한 뒤 그에 따른 환급금을 경리부에서 강제로 받아낸 것 같아요. 회사에 돈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서 똑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해약을 진행하려던 다른 사원들과 엄청난 경쟁을 벌였다더군요. 발 빠른 자가 승리하는 법이라면서.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다. 당시 회사에는 돈이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계약 자체가 엉터리였으므로 해약 절차 따위가 있을 리 없었다. 얼마나 돌려받았어요? 내 물음에 그녀는 손가락 3개를 꼽아 보였다. 300만 엔요. 할아버지는 수수료 정도만 손해봤어요. 들을수록 이상했다. 그 회사에는 구라모치 같은 말단이 300만 엔이라는 거금을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없었다. 게다가 돈은 간부들이 전부 가지고 달아난 마당이었다. 그렇게 쉽게 해결됐단 말이에요.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이가 지금도 가끔 말하는데 막판에는 엄청난 쟁탈전이 벌어졌대요. 그 사람은 마키바 할아버지의 돈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찾아줘야겠다고 결심하고 회사와 목숨을 건 담판을 벌였다고 해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얘기였지만 유키코는 전혀 의심하는 기색이 없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구라모치의 성의에 감격하고 그에게 끌렸을 것이다. 그녀가 돌아간 뒤 사무실에 앉아 담배를 꺼내 물었다. 꺼림칙한 상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몇 년 전 형사가 찾아온 적이 있었다. 그때 내 이름을 4층에 고객의 돈을 슬쩍한 세일즈맨이 있는 것 같다는 얘기를 형사에게 들었다. 나는 구라모치가 범인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했지만 그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그 돈을 어디다 썼을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 답을 이제야 알 것 같았다. 구라모치는 마키바 노인에게 돈을 돌려주려고 제3의 피해자를 만들어낸 것이다. 그가 왜 유독 마키바 노인만 그토록 특별하게 취급했는가는 그 후의 전개를 생각해보면 쉽게 짐작할 수 있었다. 그의 목적은 마키바 노인에게 감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었다. 구라모치가 진짜로 노렸던 것은 유키코의 호의를 얻는 것이었다. 설령 그렇다 해도 300만 엔이라니. 거기까지 생각했을 때 문득 머리를 스치는 것이 있었다. 목을 매 자살한 가와모토 후사의 할머니의 일이다. 그녀의 피해액은 수백만 엔에 달했다. 그리고 그 돈의 일부는 은행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흔적이 있다고 했다. 구라모치가 그녀에게서 빼앗은 돈을 마키바 노인에게 준 것은 아닐까? 그는 그런 짓을 하고도 남을 인간이었다. 여태껏 그런 식으로 살아오지 않았는가? 가와모토 후사의 아들이 중얼거리던 소리가 귓가에 되살아났다. 원한의 찬 목소리였다. 그 소리를 구라모치에게 들려주고 싶었다. 구라모치가 혼자서 다시 매장에 찾아온 건 그로부터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다. 그가 왔다는 걸 알고 다른 직원을 대신 내보낼까도 생각했지만 고객이 나를 지명한 이상 피치 못할 일이 없는 한 응대하는 것이 회사의 규칙이었다. 커튼이 도착했더군. 나를 본 그가 말했다. 색이 아주 좋아. 다지마가 그 원단을 추천했다면서? 유키코가 고맙다고 전해 달랬어. 마음에 들어서 다행이야. 가구는 다음 달에 오기로 돼 있는 모양이던데 별 문제는 없겠지? 그럴 거야. 그걸 확인하러 온 거야. 아니야. 책상이랑 책장도 좀 보려고. 집에서도 일을 해야 하니까. 주식과 관련된 일을 한다고 했지? 증권회사랑은 다른 건가? 조금 다르지. 아니, 전혀 다르다고 해야 하나. 그렇게 말하고 나서 구라모치는 내 얼굴을 빤히 봤다. 주식에 대해서 공부한 적 있어? 공부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 서점에 선체 관련된 책을 읽어본 정도야. 그래. 구라모치가 뭔가 일을 꾸밀 때면 보이는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그런 표정을 짓는다는 건 내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전조였다. 나는 서둘러 구라모치를 사무용 가구 코너로 안내했다. 한시라도 빨리 이 우울한 일을 마무리 짓고 싶었다. 그러나 구라모치는 그럴 생각이 별로 없어 보였다. 내가 권하는 가구를 보면서도 생각은 딴 데가 있는 듯했다. 주식이란 건 말이지, 국가가 인정하는 도박 같은 거야. 그가 책상을 쓰다듬으며 말을 꺼냈다.
게다가 판돈이 아주 크지. 그리고 졌다고 해도 내기에 건 돈을 반드시 잃는 것은 아니야. 그대로 참고 견디기만 하면 되는 경우도 있어. 그러다가 이겨서 수익이 나면 팔면 되고. 그걸 반복할 수만 있으면 손해는 보지 않아. 그런 시스템이야. 하지만 손해보는 사람도 많잖아. 있는 돈 없는 돈 몽땅 털어넣으니까 그렇지. 그렇게 되면 참고 견딜 여유가 없거든. 그리고 정보가 중요해. 빨리 벌고 싶다면 정보가 있어야 해. 설마 나더러 주식을 사라는 건 아니겠지? 내 말에 구라모치가 눈을 크게 떴다. 사라는 거라면? 농담하지 마. 나는 손을 내저었다. 그런 거 할 여유가 어딨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벅찬 마당인데. 나한테 주식을 팔 생각으로 왔다면 미안하지만 그냥 돌아가 줘. 구라모치는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고개를 가로젓더니 마지막에는 손까지 같이 내저었다. 걱정 마. 그럴 생각 없으니까. 전에도 말한 것 같은데 나는 주식을 파는 사람이 아니야. 다만 만일 내가 주식을 살 생각이 있다면 마침 좋은 종목이 있으니까 가르쳐 줄 수는 있어. 오늘 내일 중으로 사면 돈을 벌 확률이 꽤 높지. 그럼 내가 사면 되잖아. 물론 나도 살 만큼 샀어. 예정을 생각해서 너한테도 좋은 걸 가르쳐 주려는 거지. 최소한 100만에서 200만에는 벌 수 있을 걸. 나는 더 욕심 부리지 않고 팔아버릴 작정이지만. 거금을 가볍게 말하는 구라모치를 나는 물끄러미 바라봤다. 이 녀석은 그런 거금이 오가는 일을 하고 있단 말인가. 그래서 사치스럽게 살 수 있게 된 것인가. 주식이라는 것이 그렇게 돈벌이가 되는 걸까? 구라모치가 느닷없이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내 어깨를 두드렸다. 거짓말이야. 그렇게 달콤한 종목이 흔할 리 있냐? 그리고 나는 절대로 직접 주식을 사지 말자는 주의야. 그런데 왜 그런 거짓말을 한 거야? 내가 하는 일이 뭔지 내가 이해해 줬으면 해서. 그리고 그는 우도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다. 거기에는 투자클럽 주식부 주임이라고 직책이 인쇄되어 있었다. 주식클럽. 투자 컨설팅 회사야. 주식으로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지만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는 대개 잘 모르잖아. 그래서 우리 같은 회사가 필요한 거야. 사람들에게 정보를 팔고 보수를 받는 거지. 그게 내가 하는 일이야. 정보를 판다고? 그런 게 돈벌이가 되겠냐는 표정이군. 그런데 아주 잘 된단 말이야. 너도 방금 내 거짓 정보에 마음이 흔들렸잖아. 흔들린 적 없어. 나는 정색하고 화를 냈다. 그런 꿈 같은 일이 과연 가능할까 생각해 봤을 뿐이지 주식을 살 마음은 전혀 없었어. 하지만 관심은 생겼겠지. 그게 첫걸음이야. 주식 투자를 하려는 사람은 모두들 정보에 굶주려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정보라도 상품이 된단 말이지. 우리 회사의 성공이 바로 그 증거야. 구라모치가 성공했다는 사실은 그가 구매한 물건의 목록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 녀석은 왜 매번 이렇게 아리송한 일에만 몸담는 걸까? 그 회사에는 어떻게 들어갔어? 사장한테 스카우트 됐지. 우리 사장 나이가 몇 살인지 알면 놀랄걸. 고작 30살이야. 회사를 일으켰을 때가 28. 사무원과 단둘이 시작했어. 그러던 것이 이제는 100명이 넘는 직원을 거느린 거야. 대단하지 않아? 너는 언제 입사했는데? 나는 만 2년 됐어. 2년이라고? 그럼 초창기에 들어갔잖아. 그래. 사장의 유일한 부하 직원이었던 사무원이 바로 나야. 구라모치가 엄지손가락으로 자기 자신을 가리키며 웃었다. 잠시 후 로비로 자리를 옮겨 책상과 책장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그가 과거에 그랬듯이 내게 또 물었다. 이봐, 다지마. 너 지금 얼마나 받냐? 만족할 만한 액수야? 그런대로. 내 대답에 그는 콧방귀를 뀌었다. 하기야 너는 욕심이 없으니까. 하지만 그래 가지고는 성공할 수 없어. 우리 회사에 한번 놀러 오지 않을래?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해 줄게. 아마 금방 이해할 거야. 나는 전표를 기입하다 말고 그를 노려봤다. 지금 나한테 권유하는 거야? 안 돼? 동서 상사 일을 벌써 잊은 건 아니겠지? 내 유혹에 빠져서 그따위 회사의 사기 행각에 가담했잖아. 이제 그런 일은 질색이야. 그러자 구라모치는 화를 내기는커녕 어처구니 없다는 듯이 양팔을 벌렸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사기라는 거야? 동서 상사 때 일은 미안하게 생각해. 하지만 나 역시 피해자야.
그리고 그때와 지금은 근본적으로 달라. 그때 나는 동서 상사의 윗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어. 하지만 지금은 잘 알아. 나 자신이 바로 그 윗선이니까. 그러니까 못 믿겠다는 거야. 라는 말이 나오려는 것을 간신히 삼켰다. 하여간 그럴 생각은 없어. 나는 지금 이 일에 만족해. 그래? 그럼 억지로 권하지는 않겠어. 하지만 안타깝다. 좀처럼 드문 기회인데. 나는 서둘러 전표를 작성한 뒤 구라모치에게 서명하라고 말했다. 그는 귀찮다는 표정으로 자신의 이름을 적어 넣었다. 가와모토 씨 기억해? 전표를 봉투에 넣으며 나는 구라모치에게 물었다. 누구? 그가 눈썹을 찡그리며 되물었다. 가와모토 후사의 씨 말이야. 그새 잊었어? 호야에서 혼자 살던 할머니. 내가 노인 상대 사기로 돈을 빼앗은 사람이잖아. 노인 상대 사기라는 말에 구라모치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떠올리고 싶지 않은 말일 것이다. 그 할머니가 어쨌다는 거야? 죽었어? 목을 매서 자살했다고. 조금은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을 줄 알았는데 구라모치의 표정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그랬구나. 그래서? 아무런 느낌이 없어? 안 됐다고 생각해. 동서 상사 피해자 전원에 대해서. 하지만 내가 뭘 할 수 있었겠어. 몇몇 사람에게 돈을 되찾아준 게 고작이지. 몇몇 사람이라고? 내가 돈을 되찾아준 사람은 마키바 할아버지뿐일걸. 그것도 유키코의 마음을 얻으려고 그런 거 아니야? 구라모치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머리를 극적이며 나원참 하고 중얼거렸다. 그러고 보니 다지마 너도 유키코를 좋아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질투하는 거야? 나는 볼펜을 꽉 움켜쥐었다. 그걸로 그의 눈을 찌르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혔다. 동서 상사가 사기 회사라는 사실을 안 후에도 몇 번이나 가와모토 씨에게서 돈을 뜯어냈잖아. 그리고 내 이름을 빌려 가와모토 씨 외에도 여러 사람의 돈을 가로챘고 그렇게 손에 넣은 돈을 마키바 할아버지에게 돌려준 거 아니냔 말이야. 마침내 구라모치의 표정이 험악해졌다.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날카로웠다. 너 증거 있어? 증거는 없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일이야. 해도 될 말과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어. 그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친구라서 봐주는 거야. 그렇지 않았으면 계약을 전부 취소했을 거야. 너 때문에 사람이 죽었어. 그 할머니가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던 돈을 내가 속임수로 빼앗는 바람에 말이야. 걸음을 옮기려던 구라모치가 멈칫하더니 뒤돌아봤다. 그리고 검지를 세워 좌우로 흔들었다. 말은 정확히 해야지. 돈을 나 혼자 빼앗은 게 아니라 너와 내가 함께 빼앗았어. 우리는 파트너였으니까. 순간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그런 내게 그는 덧붙였다. 결혼식에는 아무튼 우린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잖아. 성큼성큼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를 죽이고야 말겠다고 다짐했다. 자, 여러분. 오늘은 히가시노 게이고의 살인의 문 2권, 6장까지 함께 들으셨습니다. 점점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히가시노 게이고의 반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다음 챕터에서는 어떤 충격적인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